질문. 몇 회차 할까? 상관없죠? 11회차. 어제 했던 거. (78) 14 15 끝? 더 없어요? 18 했어요. 12회차로 치면 어떨까요? 11회차 더 없으면 12회차 2번. 이게 뭔데? 네. 2번 또 12번 6번 10번 18번 16번 17번 끝. 넘어갈게요.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테스트 11회차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번 14, 15, 17, 18 이렇게. 김, 나, 박, 이. 대명 학생을 4개 연습실 A, B, C, D. 각 학생은 내 연습실 중 2곳에 배정한다. 각 연습실에 배정된 학생 수는 2명. 결국 이제 그 연습실마다 2명 해갖고 총 8개가 채워진다는 거지, 그치? 맞나요? 그래서 김도 2개, 나도 2개, 박도 2개, 이도 2개씩 골라줘야 돼, 연습실을, 그치? 근데 최대 한 연습실에서 2명은 넘어갈 수, 2명까지밖에 안 돼요. 최대가 아니라 무조건 2명만. 다조건, 김과 나의 두 학생의 연습실은 적어도 하나 겹친다. 이 연습실 적어도 하나 겹친다. 그럼 경우를 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겹칠 때랑 2개 겹칠 때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이랑 나가 한 개만 겹쳐주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A, B, C, D 연습실 중에서 하나를 불러줍시다. 몇 시면? 4C1.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김이랑 나가 같이 이제 선택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김이랑 나는 연습실 하나씩 더 골라줘야 되는데 겹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니까 3개 연습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김, 나를 배열해줘야 되는 거지? 몇 피면? 3피. 그래서 김이 들어가고 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결정돼버려, 안 돼버려? 여기는 어떻게 결정돼버려요? 무조건? 누구랑 누가 들어가야 돼? 박하고 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BC에 뭐라 하는데? 박하고 2를 배열하면 되는 거죠? 몇 팩? 2팩 끝. 두 번째, 김이랑 나가 2개가 겹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럼 4개 연습실 중에서 몇 개? 2개를 불러줍니다. 그럼 여기 김, 나, A, B를 골랐다 생각해봐요.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박이가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하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다음 세 근이 모두 자연수. 가장 큰 근은 A라고 하자. 이때 M 더하기 2의 값을 구하라. M도 자연수. 세 개를 다 구하는데 그 문 중에 제일 큰 거. 자, 일단 첫 번째 x에다 한번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1이라는 자연수가 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1을 한번 집어넣을게. 1 집어넣어주면 이게 왜냐면 원래 우리 가장 먼저 한 게 뭐야? 근계가 먼저 쓰겠지? 저 1 대입하기 전에 근계가 먼저 쓰겠죠? 새 근을 선생님이 알파 베타로 볼게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형 몇이에요? 13.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요거부터 볼게. 곱은 몇이에요? m. 이렇게 그래서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은 m-6이 되는 거지, 그치? 그거에 맞춰서 푼다 할 건데 솔직히 이거랑 맞춰주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서로 다르다는 말 있어 없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 11 이런 거 되는지 아니면 1, 2, 10 이렇게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서 1이라는 근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본다는 거야. 제 작은 근이니까. 그래서 1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1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 0은 절대 안 돼. 그래서 1이라는 근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근은 몇 이상? 2 이상은 돼야 돼. 그 다음 당연히 2를 한번 집어넣는 거지. 2 집어넣으면 13이 되죠. 그치? 이러면 뭐가 돼? m이 결정돼 버려. 맞지? m이 결정돼 버려. 예. x를 2라는 근을 가질 때 m이 결정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m이 얼마냐면 그때는 5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한번 볼게요. 자, m이 56이면 여기 지금 한 근이 3개 중에서 한 근이 지금 2인 거 얘를 2로 적을게요. 밑에는 두 근의 합이 나머지 두 근의 합이 몇 대? 11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면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28. 두 근의 곱이 28이어야 돼. 그럼 가능한 두 근이 뭐랑 뭐가 있는 거야? 4랑 7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근이 자연수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애초에 얘가 끝났어 이미. 자연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야? 두 근이 나머지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4랑 7. 그래서 2, 4, 7이면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3개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때 m도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7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대입해서 푼다. 자연수 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대입할 수 있다. 17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우리 많이 했잖아. 제가 많이 계속 냈지 않나요? 여러 번 냈는데. 표현이 저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거든. 이게 뭐야? 세제곱한 값이 또 그 근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 알파가 만약에 실근이고 베타 감마가 혼분이면 뭐 A, B, C가 개수가 다 실수니까 베타랑 감마는 당연히 켤레 관계겠죠? 맞니? 그렇게 설정한 거야. 그럼 우리는 실수를 세제곱해도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맞니? 그럼 알파를 세제곱한 건 무조건 뭐가 돼? 알파 세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알파랑 알파 세제곱 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면 0 되는 세 근.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야. 알파가 실수다. 베타, 감마는 허수다. 그래서 두 개가 무슨 관계다? 켤레 관계다. 이렇게 설정한 거야. 그래서 실수를 세제곱해도 실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항에서 알파를 풀어내주면 알파가 가능한 값들은 3개 다 가능하지. 이렇게 3개는 우리가 가능하다. 확인해 주겠고.
베타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베타에 대한 거. 베타에 대한 거는 세제곱하면 베타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 실수가 돼버리니까 베타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화분이 이제 간바가 되거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럼 베타 세제곱하면 뭐랑 같다? 간바랑 같다. 베타 바랑 할까?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바를 세제곱하면 뭐가 됐다? 베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보여줘. 양변끼리 곱해. 좌변끼리 곱해주고 우변끼리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우리 편례끼리 곱하면 무조건 무슨 수로 나와야 돼요? 실수인데 무슨 실수? 의미 아닌 실수. 그쵸? 의미 아닌 실수 나와야 돼? 그럼 이거에서 우리 결과 알잖아요. 이렇게 세 개 나와. 맞지? 근데 0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0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베타랑 베타바의 곱은 의미 아닌 실수가 아니게 되는 양수. 이런 거였어. 1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곱은 무조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맞니? 그 다음에 곱하기를 우리가 이용하려면 여기 양면에다가 베타라고 곱해봅시다. 이거 양면에 베타 곱해요. 이렇게 되죠? 그럼 곱은 1이니까 이렇게 끝났나요? 그럼 4제곱해서 1 되는 수는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제곱해서 실수되는 건 제곱해서 1 되는 건 풀마이니까 그럼 얘만 신경 쓰면 되겠지? 그래서 제곱해서 1 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 되는 건 풀마 i. 그래서 베타 가는 거는 i거나 또는 베타 가는 건 마이너스 i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결국에는 0일 때 풀마 i, 그쵸? 1일 때 풀마 i, 마이너스 1일 때 풀마 i.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세 가지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삼자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만든 다음에 뭐 해줘? 거기다가 3 집어넣으래요. 18번 보겠습니다. 즐기나. 뭐야? 홀도가 아까 가져가셨나? 뭐야? 왜 없어 여기? 잠시만 여기 폐강식 가져올게. 금방 올게. 뭐야? 이거 없어 여기. 나와 쭉. 어씨.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에 추가 문제지? 순서를 볼게. 가족권 fx의 최고 차의 개수는 1이 아닌 정수. 나조건 fx는 0의 2분의 곱은 마이너스 6. 그래서 가나를 통해서는 그래프 개형 자체는 추론하기 힘들어. 다조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봐. r을 고르길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니까 퍼져야 돼. 그치?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 다조건만 걸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이제 무슨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다조건 형태의 해가 나와요. 맞니? 뭐까지 되세요? 했잖아. 얘가 길이가 뭐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형태는 똑같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블록?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려주고 x축과 어차피 두 분에서 만나니까 교점 x축과 1점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얘가 지금 몇 콤마 몇 세지나요? 마이너스 2콤마랑 지나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이 안 돼.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이 fx의 교점이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하나 생겨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뭐랑 뭐 사이었어야 돼? 문제 통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어야 되는 그치? 그럼 마이너스의 위치는 어디서야 돼?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뭐 이렇게 그려지든 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앱에 기울기는 양수인대로 쓸지 몰라. 근데 미관상 좀 예뻐 보이려고 그냥 양수를 할게요. 그래프 개형을 그냥 이렇게 갈게. 그래서 여기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 위치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면 그래도 조금 예쁜 모양이 그려지죠? 이러면 이제 거기 있는 가족과 가능한 경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fx랑 gx의 교점은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그럼 두 식을 빼면 이런 식으로 십작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과 1의 교점. 괜찮죠? 그리고 a는 fx의 최고 차이 개수이기 때문에 지금 뭐야? 음수가 돼야 돼. 정확히 말하면 음의 정수가 돼야 되는 거죠. 최고 차이 개수가 문제 절대값이 1이 아닌 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 조건 보겠습니다. 라 조건을 보면 우리 fx 빼기 gx를 설정했기 때문에 얘 이해하는 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로 들어가는데 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야. 일단 이해합시다. 좌변 이해해 주시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요. 그럼 최고 차이에서 양수 만든 거지?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다 0 이상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평면식 0 이하면 되는 거예요. 평면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양면에 전개한 다음에 양면에 2 곱할게. 그럼 2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인수분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생각났네. 따라서 범위에 들어가는 점수 두 개 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근데 가족권 때문에 마이너스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해주세요. A값 몇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가지고 네? 잠깐만. 두분의 곱이 fx는 0의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 가지고 m 찾을 수 있어 없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fx식 세워볼게요. 그래서 fx는 요거 넘기면 되잖아. gx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죠? 그다음 x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2 더하기 gx죠? 내림차순 정리 그럼 이게 0이면 두 분의 곱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2m 플러스 2가 되겠고 얘가 몇이라고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나오겠지?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식에 대한 거는 2차 함수를 해석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나? 볼까?
쉽다. 영어 여기 쓸게. 이 말은 fx가 k가 되거나 또는 gx라고 쓰지 말고 k가 만들게. x제곱 플러스 gx 플러스 20은 k가 되는 걸 찾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요 2차 함수 그려주고 요 2차 함수 그린 다음에 y는 k 대비해서 교점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지. 그치? fx는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 fx 한번 다시 쳐볼게. f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2라는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hx라고 할게요. 그럼 h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0이라는 2차 함수 생각해주면 됐니?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지 않는 y는 k꼴 우리가 몇 개인지 찾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이 2차 함수에 뭘 찾으는데 최대값 요 2차 함수에 뭘 찾으는데 최소값 그 사이에 있는 점수를 찾아주는 거지. 그럼 안 맞는 거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의 최대 이거의 최소? 찾을 수 있겠죠? 자 계산 실수 안 했으면 맞을 거야 아마. 계산 실수 안 했어. 마무리. 마지막 최대치수만 찾아봐. 알겠죠? 이거 일일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 최대치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회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말의 모든 소수성의 기술칙이다. 오케이. 첫 번째. 우리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는 첫 번째 r-1이나 2-r이 일단 같으면 돼. 그러면 이 r은 10이니까 r이 뭐가 돼요? 5가 돼버려요. 그럼 5 집어넣으면 여기 값이 몇이 돼요? 둘 다 4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럼 nc 4라는 값이 나오려면 n은 몇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4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r이 5일 때는 n의 범위가 4 이상 10 이하면 되기 때문에 몇 개 나와요? 그러면 7개가 n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는요. 우리 공식 있잖아. 우리 이 조합의 공식 NCR이랑 NC N-R이랑 같다는 식 맞았냐? 똑같이.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NC N-9 플러스 R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R-1이 N-9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래서 R은 사라지고요. 따라서 N이 몇이 되는데 8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그럼 8 넣어봐. 8C R-1인 거지? 그쵸? 그러면 R-2는 8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몇이야? 9 이하의 자연수 몇 개 나와요? 9 이하의 자연수. 답이 그러면 10번 어떻게 8C R-C 88까지 가는 거네. 아, 0까지 가는 거네. 뭐야? 개수가 더 늘어나. 1. 아, 오케이. 맞는데? 아, 1까지 가네. 9개인데요. 80, 0부터 88까지 가는 거 아니야? R이 뭐라 되냐? 불렀잖아. R 사라지고 N이 8. 8 집어넣으면 R 마이너스
x가 이상하고 r이 오면 4. 3번이 나와 몇 번 나왔어? 4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 뭐 나왔어? 잘못 풀었어. 몇 개 나왔어? 뭐 4번 나왔어? 몇 개 나왔어요? 이쪽 잠깐만. 틀렸니? 몇 개 나왔어? 띄워서 맞았어. 자, 아 근데 저 두 번째 걸 9개로 셌어요. 어디?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럼 7개, 9개면 16개 아니야? 답이 3번이 왜 안 나오는 아닌가? 아니구나. 맞네. 지금 뭐 생각하면 돼? 2개. 중복되는 거 있어. 여기가 R이 5고 여기 N이 8인 경우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 끝나는 미안해. 여기가 9개고요. 그래서 7이랑 9 더하게 한 다음에 1을 빼줘야 돼. 요 1은 뭐야? 역분하면 8,5가 중복돼서 그래서 15개. 그치?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거 많이 틀렸는데 2번이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그냥 이거 쉬운 문제인데 나도 생각해서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까다로운 문제였네. 좀 까다로웠네요.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좀 어려워요. 다음 2차 분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돼야 돼요. 정수 x가 3개. 자, 2차 분식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수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그 3개 외에는 이게 밖에 벗어나 있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되세요? 참고로 얘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뭐 완전점수 이렇게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축을 한번 생각해봐. 축 몇 나와요? 축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문제 봐봐. A 무슨 수로 돼 있어요? 정수. 그럼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 딱 가운데 정수가 하나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얘가 들어간다는 건 이거보다 왼쪽, 오른쪽 한 칸씩 빼고 더한 값들은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얘는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A고 얘는 뭐라 하는 거야? 마이너스 A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시 여기다가 1 빼고 1 더한 값들은 들어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끝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0 이하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FX를 잡아주고 그래서 F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F 마이너스 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2차 분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다 싹 다 될 거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규칙성 찾는 문제예요. 규칙성. 한 허근을 오메가 어느 허근 위치부터 찾아줘야죠. 이거 인수분해 되죠? 된다네. 뭐 집어넣으면 되냐? 이거부터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그렇죠? 1하고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나 2 중에 하나는 2는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2.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모양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는 0,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1, 뭐 이 정도 되겠으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쭉 보면 그 더하기 기준으로 앞에 가로 있는 거랑 뒤에 가로 있는 게 거듭 제곱꼴이 다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앞에서 오메가 따오고 뒤에서 오메가 바를 따와서 두 개 더. 앞에서 오메가 제곱 가지고 뒤에서 오메가 바 제곱 가져서 두 개 더. 이런 식으로 해서 n개가 더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주면 돼. 그때 몇이 되는 거 결과가 마이너스 3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얘가 몇 개 반복이에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6개 반복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6개는 해봐야 돼. 알겠지? 이해되시죠? 6개 해봐야 돼. 다음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몇이에요? n이 1일 때야 그러면 1, 3, 뭐 안 되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몇이에요? 곱셈공식은요? 1 빼기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때부터 위에 있는 숫자들의 결과를 다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6제곱은 둘 다 1, 1이니까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숫자가 1, 마일, 1, 2, 6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누적된 합이 몇이 되는 거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 맞아요? 네. 그럼 결과 볼게요. 1까지 합은 1이고요. 마이너스 1까지 합은 0이고요. 마이너스 2까지 합은 마이너스 2겠고 마이너스 1까지 합이 마이너스 3이겠지. 그 다음에 1까지 합은 다시 마이너스 2가 되고 2까지 합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 즉 몇 개 반복일 때? 6개 반복일 때 네 번째 거 해당하는 값을 구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n의 값은 6k 플러스 4. 얘가 몇 이하 문제에서 몇 100 이하. 그렇죠? 그리고 0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하니까 몇 개 나오죠? 17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네, 춥지? 추운 것 같았어. 나도 추워서. 그리고 12번 잘 풀었나? 12번 풀었다. 어려워요, 12번. 이게 얘를 그냥 이 상태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경우를 다 일일이 따져줘야 돼. 맞지? 실근을 중근 가는 경우도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도 그 두 실근 사이에, 그러니까 두 실근 이 범위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실근 중 하나만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따져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얘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풀이 과정을 2개 보여줄 거예요. 방금 말했던 걸로 한번 해줄 거고요. 또 다른 풀이 한번 보여줄게요. 두 가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이거 뭐야 근의 위치로 찾아버리는 거야. 그냥 근의 위치 문제로 찾아버리는 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눠줘야 돼. 그리고 첫 번째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럼 그 중근의 위치가 마이너스 3, 4 있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얘는 경우 나눠요. 첫 번째가 두 근 모두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한 근만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괜찮죠? 이거 푼 다음에 풀이를 두 번째 풀이를 여기 오른쪽에 해줄게요. 제가 얘를 지우고 여기 밑에 써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풀지 않나? 원래는? 그치? 중간에 그냥 판별 써주는데 어차피 이것도 판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별식 그냥 왼쪽에 따로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둘 다 필요하니까.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 그리고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떨어지네. 그치? 중근 갖는 경우는 떨어지네요. m이 몇일 때나 몇일 때나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m이 몇일 때나 몇일 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일 때죠. 그쵸?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일 때 넣어줍시다. 맥스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럼 x 마이너스의 제곱은 0 1 범위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 내에 있죠. 가능하네. 두 번째 마이너스 4도 확인해 봅시다. x즈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시그널 범위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얘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야. 즉, 요 범위의 바깥 범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m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이때 두 근 모두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뭘 따져줘야 돼? 함수값. 등호가 맞지는데 그럼 등호 붙여줘야지. 숫자가 등호 됐어, 그렇죠? 그리고 함수값. 그리고 축의 위치가 뭐야? 마이너스가 3사 있는 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2a 분의니까 m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겠습니다. 또 이걸 세 개를 이 범위 내에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 m의 범위 찾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근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3과 f3의 부호가 어떠는데? 다르는데, 그치? 따라서 f-3과 f3의 곱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으면 괜찮은 거지.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거나 또는 이걸 만족하는 n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계산해 주지 않죠? 이거 계산되니까. 그치?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이용할 거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저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야? m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2차 방정식 해석하는 게 힘든 거잖아. 그치? 그래서 m이 들어가 있는 식이나 문자 있죠? 그거를 오른쪽으로 뽑아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좌변은 그러면 어떤 식이 되버려?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가 나오고 우변은 뭐가 돼버려요? 2mx 플러스 m이라는 기울기가 변하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기울기가 변하는 1차 함수. 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거야. 확정. 자, 얘는 m으로 묶어주면 2x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이쯤에 근처에 돼. 그럼 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면서 요 2차 함수랑 접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이쪽도 접하는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맞죠? 이러면 실근이 어떻게 돼? 실근이 이 기울기보다 어때야 돼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맞아? 이러면 무조건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실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접하는 상황이잖아? 아까 접하는 상황은 판별식이 뭐라고? 0이 되는 상황이야. n이 몇일 때랑 몇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였죠? 따라서 이때 m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이때 m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4인 상황이고 이때 교점을 이미 찾아놨어요. 몇이라고? 마이너스 1때 1이야 여기. 이때 몇이라 했어? 마이너스 2라고 했지. 맞지? 근데 얘가 두 개가 어디야?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가 3, 4야. 맞지?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걸 할 필요 없이 이거보다 기울기가 줄어들기만 하면 교점이 어디서 이렇게 생겨서 1보다 봐봐.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1보다 왼쪽 부분에. 아니? 그 다음에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이렇게 오른쪽 가면 맞나? 오른쪽 가면 뭐야? 어떻게 그러죠? 제가 잘 못 그리겠네.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기울기를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쪽에 하나 생기지 무조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안쪽에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즉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 이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범위 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있어요, 없어? 있죠. 이 범위 내에 무조건 실근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얘는 이 접하는 상황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완만해지면 되는 거고 얘는 접하는 상황보다 어떻게 더 가팔라지면 끝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일일이 다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럼 얘보다 더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건 마이너스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고 얘보다 더 완만해진다는 어떻게 된다는 건 더 커진다는 뜻을 해석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저기 공통범위 이거 또는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겠습니다. 개수 터드려요? 얘 몇 개 나와요? 여기? 3개. 몇 개 나와요? 8개. 합쳐서 11개. 답 4번. 이거보다 이게 풀이가 더 짧긴 해. 알지? 이거보다 이게 풀이가 짧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많이 풀었었고 근데 이렇게 미지수가 많이 들어갔을 때 실근위치 찾는 거는 좀 경우를 다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m이 있는 식을 넘겨서 따로따로 그래프를 해석하자는 거야. 알겠죠? 요건 좀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16, 17, 18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됐다 할게요.